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결국 자유우파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은 또 약 한 30만 명의 폭도들에 의해 탄핵 소추가 되었고 결국 국회에서 편법으로 재의결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혹은 교과서적인 정치에 매달림으로써 현실 정치의 무지 이런 것이 폭로되고 이런 이유로 공산 좌파들이 윤석열의 약점인 현실 정치를 들이대며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정치에 대한 무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는 정당인 국민의힘 당 자체의 저급함, 비겁함, 배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들이닥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하나하나 개개인은 헌법기관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망발을 하면서 배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왜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했는가, 이것이 왜 불법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국민의힘 당의 적업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의회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게르맨드링 지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이유는 바로 국민을 대표한다는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간접민주정치에서 국민들이 모두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를 뽑아 국민의 의사를 위임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의 가장 큰 원칙인 대리의 원칙이라든가 위임에 대한 원칙을 적용시켜 볼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그런 법학 개론적인 원칙을 위법한 행위입니다. 언론이 지금 공산 좌파들이 선동하며 모든 언론이 좌파의 징지가 된 지 오래인 지금 현재에서도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탄핵 소추를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목격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때문에 혹은 대표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반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투표를 하면서 헌법기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망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이 왜 이런 기관인가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지난 시간에도 여러 가지 요인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국민의힘 당 내부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은 1961년 5월 16일 이후 공화당으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16 쿠데타 이후 군인들이 교과서적으로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자기들이 정당 정치의 기술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자유당에서 배운 자유당의 어떠한 그 잔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김영삼은 자유당 시절의 사람입니다. 자유당 시절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즉 민주공화당이 창당되면서 자유당의 잔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주도 세력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였지만은 그 어떠한 정신과 이런 맥락들이 공화당, 민주공화당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자유시민을 대변하는 정당은 자유당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떠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은 없어지고 그 테크닉, 기술만 전수되었기 때문에 선은 날아가고 악의 무리들만이 민주공화당에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16 군사 쿠데타 세력은 결국 장기 집권에 의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갈라지면서 그 한 세력인 김재규에 의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가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 대통령이 유고가 되었기 때문에 온갖 정치 세력들이 날뛰고 군부들 간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자 전두환으로 결집된 신군부들의 말대로 구국의 일념으로 제5공화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이 마감이 되면서 3당 합당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YS 세력 그리고 반 DJ 세력들이 대거 자유우파 세력에 포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 당에 있는 이 구성원들은 정치 이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잡탕들만 모여들기 시작했으며 그 순수한 구국이라든가 애국은 없어지고 테크닉, 부정부패나 권력 배분에 의한 권력 다툼에 아주 고도로 발달한 이런 잔재들만이 여기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선하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권력투쟁에서 탁 쫓겨나고 악의 무리, 배신의 무리들만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번 20대 대통령의 단일화를 이룬 안철수 어떤 정체불명의 안철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찬성을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찬성했던 배신자들까지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고 기세등등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떠들던 검사 무리들이 국민의힘당에 포함되었고 여기에 윤석열파와 한동훈파가 갈라지는 이런 완전 잡탕 찌끄러기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의도 없고 배신도 없고 살아남는 놈만이 자신의 주머니, 즉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까지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이익 집단화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익 집단이냐? 정치적 자원 혹은 정치 권력을 누리기 위한 선거에서 서로 공천을 나누어야 할 때 무리를 지으면서 세력화하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배신을 그 배신으로 위협하고 지지 세력들은 그들의 정치 권력 밑에서 부정을 저지르거나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이익 집단을 쫓아다니면서 지지를 하는 이런 괴상망측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자유민주주의 혹은 보수주의를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차기 대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대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주변 밑에 줄을 서서 정치 권력을
공유하거나 향유하려는 그런 이익 집단밖에 없다. 이런 확대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이 죽고 자유민주주의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무런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고 오로지 우리 세력이 이 대권에 가까이 가서 경쟁해야 된다. 이런 소화적인 목표 의식만에 몰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공산좌파는 어떻게 되었느냐. 자유당 이후 권력으로 등장한 민주당은 신파 구파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신파 구파로 나누어지고 또 합당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리멸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 즉 보수 세력들이 단독으로 질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산업화의 성공에는 이런 민주당의 지리멸렬도 큰 보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약 한 12년 삼성과 유신 체제까지는 아주 민주공화당이 질주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장기 집권이라는 이런 교과서적인 그런 약점이 드러나자 그리고 너무나 정치 권력에서 배제된 공산좌파 혹은 야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집으로 장기 집권에 대한 반대, 독재 반대라는 이런 투쟁 목표가 생기면서 그 분열되어 있던 야당들이 통합을 하면서 박정희 정권은 그 야당들에게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이 75년 이후 약 한 5, 6년 만에 박정희 정권이 파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상대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후 또다시 신군부가 드러나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자 더욱 결집해서 신군부와 투쟁하는 민주화 시기를 맞은 겁니다. 이런 75년부터 시작된 민주화 투쟁, 유신 이후 시작된 민주화 투쟁은 약 한 10여 년이 흐른 후 87 체제라는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래서 87 체제가 완성되면서 정치 권력에 가까워지자 또다시 야당은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부, 일단은 지금 신군부를 몰락시킨 이후 우리가 싸우자는 그런 합의에서 그 신군부들이 그 분열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영삼은 신군부에 투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신군부, 자유우파, 민정당 혹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의 전신은 잡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구국의 일념 혹은 애국심을 가진 군인들이 나라를 계도하면서 혹은 훈육하면서 선진화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그만 훈육받아도 된다 하는 욕구를 발산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야당이 커지기는 커졌지만 커진 만큼 그 권력의 분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영삼은 군부에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이름으로 보수 세력에 포섭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그 공산좌파 혹은 지금 민주당은 순혈주의가 순혈화된 겁니다. 즉 완전히 민주당의 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친김대중으로서 결집됨으로써 김대중이 정치에 날개를 단 것입니다.
내부에 이견이 없으니까 김대중은 자기의 정치 계획 혹은 정치 전술에 따라서 야당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10여 년 만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을 통해서 야당은 공산좌파는 순혈주의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혈주의에 있어서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노무현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이 후계자로 지목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을 잡자 김대중 대통령 전 정권에 대한 그 부정부패를 던추어내기 시작하자 결국 두 당은 결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결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그게 선순환을 가지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김대중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김대중이라는 인물에서 벗어나서 정치 이념, 공산좌파에 치중하는 정치 이념으로 순혈주의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순혈주의이고 이념적으로는 공산좌파를 지향하면서 인물 중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 그 정치 이념을 이끄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만 그 지도자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 이념이 아니거나 혹은 자기들의 정치 이념을 신봉하는 지도자라면 범죄자라도 지지한다라는 정치 이념주의의 순혈주의로 변신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계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등장하는데 또다시 그 어떠한 순혈주의에 대한 이념 투쟁이 있었습니다. 즉 이낙연이었는데 이낙연이가 낙마하고 이재명이 지도자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들이 생각하듯이 지역 감정에 집착된 공산좌파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선거라든가 이런 투쟁에서 언제든지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산좌파의 지금 현재 결집성은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을 결집시키는 어떠한 이념의 순혈주의 혹은 이념의 통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국민의힘당은 은근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이념 정당인 것처럼 표방하고 있지만은 알고 보면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정당의 지도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이익 집단화되어서 투쟁하고 있는 정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국민의힘 당 내부의 어떤 결집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진 자유민주주의 정당운동을 해야 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배반을 해도 그 배반을 한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은 그 밑에 그를 따르면서 그 정치 권력의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특혜를 위해서 그 배신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공산좌파는 어떻게 됐든지 정치 이념, 공산좌파라는 이런 이념으로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공산 좌파들이 그 자기들의 반대한다든가 혹은 그 어떠한 자기들이 따르는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잣대가 공평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좌파를, 우리의 공산주의 이념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가짜뉴스든 거짓 선동이라 할지라도 그 정확한 잣대로 그들을 쫓아내니까 그들이 그 순혈주의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과 현실이 뚜렷하기 때문에. 첫째, 명분으로는 공산좌파 이념을 들이대는 거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는 이런 분열이 있으면은 보수 우파에게 선거에 진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순혈주의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우파는 이런 기준이 모호합니다. 왜? 배신했다 하면은 박근혜 탄핵할 때 너는 배신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마음대로다. 이러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워낙 잡탕인데다가 이런 기준, 명분적이라든가 현실적인 논리를 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분론으로 우리 정당의 정강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너는 비판하는 너는 따랐느냐?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배신자는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나와라. 무슨 말을 하느냐? 박근혜 불법 탄핵 때 찬성해도 지금 대구나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두시민혁명군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을 고쳐서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을 비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한동훈이 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한마디도 똑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전 투구 진흙밭에 개싸움만 될 일이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자유민주 시민들은 시민혁명의 정신으로 새로운 정당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익 집단화하면서 투쟁에 무기력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민 여론, 대통령은 자유우파 혹은 자유시민들의 세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3분의 2석 정도를 빼앗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공산 좌파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의회 독점,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전체 국민의 의사로는 이 전국을 운영할 수 없으니 대통령은 빼앗기더라도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지자. 그리고 87 헌법이 의회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회를 독점하기 위해서 게르맨더링, 지역구를 공산 좌파에게 유리하게끔 구획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는 대통령 권력에 집중하고 있을 때 공산 좌파는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를 게르맨더링,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가 나온 계양구에 그 이재명이가 출마하기 전에 전라도 사람이라든가 공산 좌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많은 동, 면, 업은 그 이쪽 지역구로 붙이고 불리한 지역은 이쪽으로 주는, 예를 들면은 지역구에 다 차지할 수는 없으니까 3개는 자기한테 유리하고 1개는 내주는 이런 전략의 게르맨더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역구 구획에 투쟁해서 우리 모든 자유시민들이 비판하듯이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익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 투쟁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대처한 것이 오늘날 자유우파 대통령들이 2번이나 연속으로 탄핵당하고 탄핵 소추를 당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첫째, 이번 탄핵 소추를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왜? 지금이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난 시간에도 강의를 했지만은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낮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현재 공산 좌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렇고, 또 북두 시민혁명군이 지난 14일 날 여의도를 참관했을 때 민노총, 한국노총, 정교조, 그리고 민주당원으로 동원된 사람밖에 없었고 일반 시민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듯이 다음 대선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가 노무현과 김대중 세력이 싸웠던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과 같은 그 어떠한 결집력을 보이고 우리의 명분을 선거, 실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려내자는 이런 정당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첫째 북두시민혁명군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첫째 순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운동을 시작하자. 두 번째, 새로운 정당운동을 시작한과 동시에 지역구에 대한 구획을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하는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자유시민만으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운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은 지역구에 지금 편향된 공산 좌파들의 편향된 지역구의 구획 정리는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있고 국민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시민혁명을 통하지 않고는 일시적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운동과 함께 국회의원을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구로 가지고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 지역구의 구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게르맨더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 서울 경기인데 그 게르맨더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지역은 자유우파에게 주면서 그 자유우파 지역에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몰려가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공산 좌파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획으로 정리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강남 3구를 구획할 때 그 지역구의 강남이라도 이쪽은 뭐 성동구를 준다든가 송파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그런 아주 지능적인 어떠한 구획 정리를 해놨다. 그런 이것을 뜯어고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런 구도 내에서 총선 국회의원을 선거하면은 선거 부정이 아니더라도 약한 절대 과반수, 지금 300석이라고 가정하면은 170석에 130석. 언제나 이런 구도로 지금 게르맨더링이 되어 있다. 선거구가 기획되어 있다. 이거를 바꾸기가 혁명이 아니고는 바꿔낼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두시민혁명군이 내다볼 때 이런 극악무도한 민주당에 대한 행포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운동을 함으로써 이번에 배신한 보수주의 혹은 공산좌파의 어떠한 선동이나 협박에 넘어간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철저히 응징을 해내야 된다. 그 공산좌파처럼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생업을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보복을 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의의 심판이 있지 않고는 또다시 박근혜 불법 탄핵에 동참했던 사람이 검은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고 백로인 척하는 이런 위선자들만이 그
국민의힘 당 내부에 득실거릴 것이다. 절대 막아내야 된다. 한번 배신한 자는 언젠가 또 배신한다는 우리 옛말을 되새기면서 지금 현재 일어나온 배신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응징함과 동시에 그런 배신과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이익 집단화된 국민의힘 당을 버리고 새로운 정당 운동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앞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행패를 부리고 있는 공산 좌파는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한다는 그 어떤 물리적인 법칙, 옛말을 되새기면서 좌절하지 말고 조금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새로운 정당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즉 우리가 공산 좌파들을 벤치마킹하듯이 김대중을 중심한 민주당과 새로운 공산 좌파의 이념을 내건 열린 우리당과의 대결을 자유우파에서 시도해 보기를 간곡히 조언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번 탄핵 소추에 실망한 우리 자유시민들은 더욱 분발해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는 데 힘을 합치고 그것을 성공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일 때 노무현이 시작한 것처럼 국민의힘 당을 박살내고 그 어떠한 정통성과 역사를 기초한 정통성과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내건 이런 신정당과의 경쟁체제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어낼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핵 소추를 당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모두 비난하거나 또 우리들이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당 운동을 시작하자는 북두 시민혁명군의 간곡한 부탁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좌절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병으로서 더욱 열심히 투쟁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